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바롤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롤로님의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바롤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바롤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이유가 군대 괴담이 또 오랜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 괴담을 별로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하더라고요.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만 더 일반 분들이 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시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제가 일병 때 한 5개월 정도 했었을 때 돌비라는 이등병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메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짧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남한에 내려오신 뒤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국군으로 참전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에 소속 소대장님 덕분에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고 말씀을 많이 술만 드시면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을 또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백령도에 있을 때 총사고를 당하시고 충격을 좀 받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군대를.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분들도 아버지가 막 벌어서 대학까지 다 보내시고 회사에서 일을 잘 하셔서 요직까지 오르셨는데, 이제 사장 아들님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아버지 책상을 막 복도로 빼놓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당하셔서 부당하게 퇴사를 하셨고, 저희 삼촌이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당시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당시 명문이 이제 육사였어요. 그래서 육사를 좀 꿰쳐져서 그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다른 좋은 명문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을 드리고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공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등병이 좀 길죠. 그래서 공군은 좀 특이하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대 배치도 막 병사들이 지역 지원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부터 배치까지 지원의 연속인 거죠. 저는 이제 헌병 특기를 받았어요. 근데 비행단 특성상 넓기 때문에 공군 헌병이 좀 특이하게 뭐 기동, 경비, 군견 이렇게 받고 있고, 헌병이 비행 기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단이 넓기 때문에 저 같은 군견 핸들러가 군견을 데리고 넓은 지역을 걸으면서 순찰을 하는 거죠. 이제 폭발물 탐지도 하고 거동수산자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요. 저는 이제 개를 좋아해서 군견 소대에 들어갔는데, 여성분들이나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나 뭐 군대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비행장 경비 업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군견 소대는 개랑 둘이서 걸어 다니면서 비행단을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쯤부터 해서 해가 뜰 때까지 교대로 막 근무를 나가는 거죠. 근데 군견 소대라는 게 다른 군인분들처럼 선임이랑 후임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개랑 사람 둘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근무를 서면서 자연스럽게 OJT가 안 되고 따로 기간을 두고 OJT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임 한 명이 저랑 붙어서 모든 근무 코스를 한번 걸어주는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선임의 군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걷는데, 그때 당시에 선임이 무서운 얘기를 진짜 잘하고 많이 알았어요. 생각해보시면은 늦은 새벽 밤 이럴 때 비행기 뜨기 전 새벽에 고요한 비행장에 불빛은 비행장 저 멀리에 있고, 캄캄한 길, 뭐 초소 불빛 길, 비행기가 주차하는 거를 주기장이라 그러거든요. 주기장 이런 데를 이렇게 셋이서 걸으면서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재밌고 너무 막 매일매일 극기 훈련 같았어요. 저도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들으니까 이게 말해주는 사람이 신나게 되고 저도 막 재밌어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OJT 동안 제가 재밌게 막 이렇게 듣고 빠져들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적응을 하고 일병 달고 뭐 사람만한 개를 이제 뭐 똥도 싸고 똥 싸고 치우고 막 이러면서 근무 준비를 잘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군견은 나라의 재산이다 보니까 비를 막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견들이 걸으면서 커버하는 넓은 지역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새벽에.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경비 초소들을 열어서 다른 소대의 소대원 한 명, 그리고 군견 소대원이 걔 대신에 제가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초소를 몇 개 랜덤하게 열어서 기지를 지키는데, 이제 군견이랑 넓은 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초소 수를 늘리는 거죠. 이제 저는 누구랑 배치받을지는 모르고 갔는데 다른 소대에 있는 똘비를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첫날에 똘비랑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간 그 초소가 유명한 귀신 나오는 초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이야기 잘하는 선임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간부들도 거기 지나갈 때 야, 저기 귀신 나온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느냐면 카더라인데, 거기 비행특기 간부가 조종사죠. 공군 네. 조종사가 누군가를 살해를 하고 그 초소가 워낙에 외딴 데 있으니까 그 초소 근처에다 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포의 초소에 배치가 됐다. 여기를 여는구나. 무섭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돌비는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니까 반갑다. 뭐 그 소대 분위기 어떤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 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되신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이 얘기를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니고 막 들었는데, 그러다가 근무 잘 서고 있는데 무전기가 치익치익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몇 초소 들리나 이러길래 이제 무전기를 들고 예 들립니다. 뭐 몇몇 초소 이등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통제관님 간다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관이 뭐냐면 그 비행단의 새벽을 지키는 당직인데, 이제 뭐 당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걸 통제관이라고 해요. 공군에서는. 그래서 그날 따라서 굉장히 성실한, 왜냐하면 당직 통제관 안 돌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막 칼군무 딱 사는 자세로 막 서고 오면은 이제 뭐 라이트 꺼 뭐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훈련 상황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통제관이 자기 와이프를 살해해서 트렁크에 싣고 저희 초소에 온 거예요. 살해를 하고 오는 거죠. 저 멀리서 차불빛은 슬슬 보이는데 저희는 은연패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꿈의 설정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제관이 누군가를 죽이고 트렁크에 싣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가오는 통제관을 보면서 돌비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무슨 그냥 이혼을 하지 뭐 사람을 죽였나, 와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돌비가 이제 개가 개를 먹는 세상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게 영어 수거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어로 제가 직역한 거예요. 네. 개가 개를 먹는 세상, 이게 너무한 세상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먹물 냄새 난다. 공군 애들은 뭐 수능 성적을 내고 와서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먹물 냄새가 많이 나는 영어를 막 갑자기 쓰고 얘도 이러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기 직전까지 저희 둘이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서 둘이서 욕을 좀 하다가 이제 거의 다가와서 돌비한테 안구호 대라고 네가 하고 내가 이제 은폐할게 이러고 있는데, 통제관이 온 거 뻔히 아니까 훈련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통제관이 안구호 대고 내리더니 근무 잘 서고 있냐, 뭐 근무복 답답하진 않냐, 총이 무겁진 않냐, 총기 간수 잘해라, 고생 많다, 이런 통상적인 대화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갑자기 부부간에는 의리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뭐 나처럼 되지 마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막 울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뭐 야 너네 담배 피냐?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라. 나 담배를 끊었는데, 저희도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그래서 안 핍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러더니 뭐 야 일병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하길래 제가 통제관님 뭐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랬어요. 통제관이 저를 멍하게 쳐다보더니 발길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꿈 상황처럼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러 차를 끌고 어디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저희는 돌아갔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통제관이 자기 아내를 살해를 해서 트렁크에 싣고 와서 저희 근무지에 와서 얘기를 나누고 생을 마감하러 스스로 어디 갔다? 이게 그러니까 꿈을 꾸듯이 저는 그냥 이게 내가 어제 근무를 안 나갔나?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똘비도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해 보셔야 될 게, 저는 1병 따위고 돌비는 2등병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뭐 이소대 전환 좀 해볼게요. 그럼 뭐 분대장이나 간부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악몽 꾼 것 같은데 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집합 뭐 1병 빠져가지고 몰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똘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걸 막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똘비를 PX에서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야 똘비야 그때 나 잤냐? 내가 무서운 꿈 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똘비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지도 막 어버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선임 앞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착해서 위에다가 아무 말을 안 해서 자기가 무사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달랐는데 막 둘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좀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뭐지 이러다가 뭐 똘비랑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똘비가 장단 맞춰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장단 맞춰주는 건가? 뭐 비가 오면은 똘비랑 종종 봤었어요. 저희가 딱 그 소대랑만 근무를 서다 보니까. 근데 돌비 친구가 약간 말을 하면 조금 재수없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먹물 냄새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대화가 기억나는데 야, 내 친구 아버지는 회사 이름을 친구라고 지었다. 친구 이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습니까? 뭐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유 명사는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지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말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는 척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차라리 너랑 무서운 얘기는 하는 게 낫다. 이래서 저도 막 선임한테 들은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너 어쩌다가 기간도 3개월이나 더 긴 공군을 맞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비가 이제 해외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 대학도 해외에 다니다가 편입 제도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공군에 올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꾸신 할아버지 관련된 꿈이 있는데 할아버지 관련된 꿈을 아버지가 꾸시고 그래서 뭐 이상하게 막 아버지가 공군 지원을 강건을 했다. 자기도 이제 공군 오기 싫었는데 그냥 육군 가서 좀 짧고 빨리 끝내려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공군 간부 출신이라서 공군을 간 거였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얘랑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뭐 아버님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이제 돌비 아버지께서 꾸신 꿈을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꿈이냐면 돌비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 남자의 삶을 지켜보는 모습을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지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떤 남자의 삶을 봐요. 그러면서 옆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꿈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냐면 한 남자가 6.25 이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혼자 돈 벌러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남자의 친척 어르신이 나타나서 야, 너 왜 혼자 가냐?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남한으로 내려가. 이러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전쟁이 나서 그분이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해서 부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어르신 덕분에 난리통에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었네? 이러고 이제 한 가지 꿈이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목수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막 커 나가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공군 하사관이가 지금 부사관 제도거든요. 하사관으로 가게 되고 백령도에 배치가 된대요. 그 옛날 군대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첫째 아들이 하사관이 됐는데 그 동기 하사관이랑 무슨 말다툼을 막 하다가 동기 하사관이 총 들고 막 장난치면서 너 쏜다 이러다가 진짜 쏘아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총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그 남자의 아들의 머리 옆에 탁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충격을 받고 그냥 군대를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꿈이 또 몇 번의 꿈에 지나고 또 꿈을 꾸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또 나오셔서 그 남자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의 아들은 이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무역회사에서는 선원들을 배에 태우는 권한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요직에 앉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사장 아들이 그 남자의 일자리를 뺏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친구를 저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신대요. 그러다가 돌비의 아버지께서는 돌비의 할아버지가 그 사장 아들의 배를 꽉 쥐어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장사도 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막 잘 살고 있는데 그 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은 사장의 아들이 간암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자기한테 모질게 굴었던 사장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문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서 자기 자식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이뻐하시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도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 조그만한 귀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그 남자의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야, 형이 네 귀를 고쳐줄 걸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해요. 동생은 형아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괜찮다 이러면서 다른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막 똘비가 이런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자기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뭐 어떤 남자를 지켜보는 꿈 이야기를. 근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경직이 딱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이거 저희 집 얘기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고 삼촌한테 들었던 얘기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친척들 모이면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나? 당황하죠. 그래서 근데 네가 왜 공부해 온 거야? 이러니까 그럼 돌비 아버지께서 강권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다 복귀도 하고 뭐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촌께서 되게 특수한 직무에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지위가 높고 조금 정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 꿈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가게가 몫이 좋았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꿈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가 찾아와서 뭐 사장님 여기 몫이 좋다. 여기 복권 사업권이랑 담배 사업권이랑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사업권을 줄 테니까 여기 장사를 하세요. 이랬대요. 예. 저희 아버지 처음에 당연히 사기꾼인 줄 알고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확실히 가게가 몫이 좋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막 거의 구차를 시키고 저녁같이 같이 드신 뒤에 명함을 하나 주면서 사장님 동생분 있죠? 누구씨 그분한테 제 명함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쫓아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삼촌을 엿먹이려고 나한테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만약 얘를 손찌검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삼촌한테 뭐 땡땡씨 조카가 군대에서 후임 구타했다 이런 걸로 엮으려고 뭐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삼촌한테 전화를 하고 삼촌 이런 일이 있었다. 혹시 뭐 아빠랑 그쪽 이런 일이 그거 아니가 이러니까 삼촌께서 야 내가 사실 요즘에 진급 같은 게 좀 걸려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니 그냥 걔한테 좀 잘해봐봐. 그냥 뭐 괜히 나쁘게 굴지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뒤로 비만 오면 이제 뭐 한 번씩 돌비랑 근무도 서게 되고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노견 관리도 해야 되고 군대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뭐 제대를 한 거죠. 저도 제대를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술자리만 있으면 그냥 계속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왜 이렇게 돌비에 제보해 막 이렇게 되는 그냥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7년 전인가 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셨어요. 참전용사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뭐 어디서 징병이 되셨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어느 소대에 배치가 됐고 이런 걸 막 정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A4 용지 쓰셨어요. 뭐 나라에서 물어보면 말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소대장님이 할아버지를 여러 번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진격 오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진격 이런 무전이 오면 바로 자기 소대원들한테 야 진격 이렇게 안 하고 야 기다려 이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올라가서 빨리 점령을 하고 빠질 때 빨리 잘 빠지고 그리고 뭐 폭격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칼질하게 챙기셨대요. 소대원들을.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소대장님 때문에 살았다 진짜. 근데 소대장님께서 전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술만 드시면 뭐 그 얘기를 하시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소대장님 제사를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소대장님 많이 잡수세요 이러면서 맨날 막 기도를 하고 이러셨거든요. 정성 가득하게. 근데 이제 그 소대장님 성함은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항상 소대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을 종이에 막 쓴 걸 보고 언제 뭐 소집되고 등록되고 뭐 징병되고 막 이런 걸 적어놓고 하다가 소대장님께서 성씨가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성이 동방씨예요. 동방씨.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씨면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대장님 성함이 동방철수. 제가 군대에서 만난 돌비 풀네임 말씀드리면 동방돌비. 제가 머릿속에 이게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뭐 군대에서 참 이상한 경험을 했고 술자리 안주처럼 생각을 했는데 혹시 돌비 아버지 꿈에 나온 동방철수 소대장님이 돌비 할아버지께서 제사 지내준 저희 할아버지가 이뻐서 자기가 주변을 맴돌면서 자식들을 챙겨줬나? 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자손들끼리 만나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 근데 나는 이제 삼촌이랑 엮어서 그 친구한테 마음도 안 열고 맨날 주식 뭐지 맨날 그러고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냐면 제가 뭔가 우리 삶이 뭔가 그냥 물리적이고 과학적인로 설명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어떤 영혼이라든지 의지 어쩌면 또 악이라는 그런 악의 같은 것도 남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참 이런 합리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점 자체가 네.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로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저도 이게 말씀드릴 때 너무 막 할아버지 뭐 꿈 이러면 너무 헷갈리실까봐 이거 좀 정리를 하려고 메모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 이게 꿈이 이렇게 공유가 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거 되게 기묘하네요, 이야기가. 저도 그때 통제관 이야기는 진짜 막 귀신 네. 같았어요, 저는. 근데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참.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진짜 막 약간 안 믿었거든요. 저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네. 사실 막, 진짜 구태의연하다, 아빠. 이러면서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막 싸우게 됐었어요. 제사상 앞에서. 아빠, 예, 진짜 예. 이런 거 그만해. 그랬었는데, 최근에 막 할아버지 이 사건이 있는 뒤로는 저도 항상 제사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바롤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로 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또 기묘한 이야기는 바롤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돌비공포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시드무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죠? 이게 관련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귀신이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언니를 통해서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기는 있구나, 요 정도를 알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예요. 이 언니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니까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 언니가 지금은 무당 일을 제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대학 가서 그 언니를 처음 본 건데 저희 학교가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야 만세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그냥 좀 핫한 언니가 오빠들이 많다.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니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이쁜 거예요. 어이구야, 예. 같은 여자가 봐도 와, 씨 완전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쁜 거는 이쁜 거고 뭐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다른 학교나 학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 특성상 좀 약간 몸 쓰는 실기 시험이나 뭐 대회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막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친해야 되겠고 이게 반대로는 그러면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일이 잘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고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애들이 모나지도 않은 것도 있고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언니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하다. 그 언니 몇 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괜찮은데 왜?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이쁘고 잘생기면 말로는 막 질투한다 재수없다 이래도 실제로는 호감은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뭐 나는 나대로 과 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실기시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다니던 무리가 5명 정도 됐어요. 5명 정도 되면 이제 실기가 거의 2인 1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겠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 과제가 2인 1조였고 저희가 무리가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명이면 이제 2명 빠지고 2명 빠지면 1명 남네?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귀찮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럼 뭐 그래 그 무당 언니 혼자 다니니까 내가 그 언니한테 말해가지고 할게. 뭐 너네들은 그러면 이 두 명씩 해라 하니까 일순간 갑자기 싹 투명해지는 거 알죠? 뭐 귀신 지나갔다는 식으로 예. 갑자기 싹 좋아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길래 예.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봐 뭐 그 언니 뭐 이상해? 뭔 일 있었어? 있었긴 했더만요. 그래서 그 왜 사람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촐랑거리고 무리해서 뭐 소식도 빠르고 입도 싸고 이제 촐랑이한테 한 번 제가 살살 긁었어요. 아 그래 뭐 야 그러면 뭐 있냐 촐랑아 네가 좀 소식 빠르지 않냐. 아니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네 다 그러니까 나 좀 무섭다 이상하다 뭔 일 있었냐 하니까 촐랑이가 너 그때 개강 파티 때 안 와서 모르지. 그래서 왜 뭔 일 있었어 하니까 개강 파티 때 술을 다 처음 먹는 애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언니가 갑자기 술을 먹다가 그 의자가 날아갈 정도로 빡 일어나더니 그 저희 과대한테 막 쿵쿵쿵쿵 하고 다가가더래요. 다가가서 그 언니가 갑자기 과대의 어깨를 빡 잡으면서 흔들면서 니네 아버지 일 그만두시지 않았냐. 그만두신 거는 그만두신 건데 차라리 다른 뭐 경비 일이라도 해라. 그 사업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박았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근데 웃긴 거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 과대가 남자애였으니까 그냥 좀 누나 취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하는데도 안 한 것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일순간 다 난리가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못 참고 빠대가 그 언니를 툭 밀치면서 막 욕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참아주니까 뭐 된 줄 아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강 파티도 그때 쫑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났었다더라.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그냥 취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거 갖다 과 전체가 막 그 언니를 다 피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데 네. 그 촐랑이 하는 말로는 아니 그래 우리도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지. 그래서 막 그 언니 혼자 다니는 거 안쓰러워서 몇 명이 막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애들이 다 피하더라. 그리고 막 말로는 뭐 정색하면서 갑자기 뭐 집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술 먹고 싶다 해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그러면 막 집이 이상하게 좀 빨간 조명? 뭐가 이렇게 있다더라. 그래서 애들 다 피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건 그거고 그냥 됐어. 나 뭐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뭔가 있었겠지. 뭐 술을 먹거나 그랬겠지. 그냥 과제는 과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니한테 제가 다가간다. 언니 저희 과제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하자. 언니 혹시 짝 정했냐. 뭐 저희가 이제 다 홀수라서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언니 저랑 같이 하실래요? 하니까 그 언니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저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듯이 그래가지고 빤히 보길래 아니 언니 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요 하니까 한숨을 갑자기 후 하고 쉬더니 그래 그러자 해 이러길래 진짜 좀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네. 그래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 같이 잘하고 결론은 잘 끝났는데 이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봉수야 나 너 덕분에 그래도 좀 이거 잘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길래 그냥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된다. 나도 언니랑 이래서 뭐 편했다 했는데도 언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사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죠. 이 언니가 혹시 뭐 선물이나 뭐니 이런 걸 주나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언니가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너 술 좋아해? 술 한잔 할래? 이래서 그래 같이 가자 술 한잔 하자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너도 내 소문 들었지? 그래서 아는 척을 어떻게 해요? 나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뭐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니가 뭐 네가 모를 거는 아니고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너 혹시 자궁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지 이게 갑자기 여기서 내 자궁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지. 아니, 자궁은 괜찮나. 그래서 언니 그래 뭐 안부를 이상하게 물어보네.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아니야 너 자궁도 안 좋고 뭐 너네 엄마도 자궁이 안 좋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진짜
진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다가 뭐 그래 언니 말해봐 뭐 나도 궁금하긴 하다 하면서 모른 척을 계속 했는데 하여튼간에 갑자기 그렇게 솔직히 좀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나도 술 좀 먹고 알딸딸 하겠다 얘기 좀 들어보자. 언니 그러면 내가 자궁이 안 좋은 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니까 언니가 아니 너 뒤에 애기 귀신 따라다녀. 근데 네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길래 당연히 내 애는 아니겠지만 왜 갑자기 무슨 애기 귀신? 이러니까 이제 언니가 니네 엄마나 할머니나 아니면 너희 여자 형제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그러는 거 보면 너희 부모님 쪽 같아. 혹시 유산이나 그런 걸 하셨니?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래서 여기서 좀 기분이 전 너무 나쁘죠. 갑자기 이게 엄청 친하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잘 생각해. 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 더 힘들어져. 이러면서 언니 좀 적당히 해. 이건 아니지 않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언니한테 생색낸 건 아닌데 나는 언니 과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솔직히 이건 아니지 하니까 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은 애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생긴 게 그냥 죽은 애가 아닌 것 같아. 얘 생긴 게 멀쩡하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그 안 좋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죠 저는. 그래서 언니 더 할 말은 없고 이제 나도 언니랑 뭘 할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촐랑이 말로 대학 파티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 여자들이 날이 평균적으로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느리면 중학교 뭐 그때 한다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그렇게 정말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진짜 기절도 할 정도로 너무 심하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정도면 뭔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더 다른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원인 없다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참아야지. 근데 사실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그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그냥 약 먹으면서 참았다가 그때 그 언니 말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언니가 그 과대도 갑자기 이제 개강 파티하고 여름방학 때 직전에 갑자기 휴학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군대 갈 거면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하는 경우가 많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빠 사업이 좀 실제로 크게 망했다. 그래가지고 자식 이름으로도 대출도 땡기고 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 언니가 그 과대 일도 그렇고 좀 진짜 무당인가 해서 맞춘 거라면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안 들어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통으로 날리니까 그 언니한테 이제 술도 먹었겠다?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언니 솔직히 나 아까 기분 많이 나빴는데 뭐 엄마 일까지는 나는 솔직히 모른다. 근데 나 기분 진짜 나쁜데 다짜고짜 그렇게 들이받아버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언니 뭐 무당이냐? 신 받았냐?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말로 자기가 어릴 적부터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뭐 너는 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을 받은 거는 아닌데 뭔 일이 일어날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갑자기 그 할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근데 너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쟤 뒤에 애기 있는데 그 제 애기 아닌 것 같다. 한번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머리가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무당은 아니라는 거고 그 언니는 이제 정식 무당은 아니니까 그냥 뭣도 없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한 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갑자기 미안한데 이제 더 할 얘기는 없다 하니까 그 언니가 너는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내가 술 취해서 이런 거고 이렇게 말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사실 20살이었고 가을이었으니까 개강 파티도 못 갔고 그래서 술을 사실은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그날 이제 열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고 완전 취할 때까지 먹었죠. 전 제 주량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제 애기 관련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뭐 원래 애기라고 하면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의 꿈이었다가
갑자기 오늘은 얼굴이 막 그 나무 껍데기 색? 아, 그걸로 일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그 완전 눈물은 없는데 그냥 완전 일그러졌다는 얼굴로 막 머리카락은 다 탄 것 같고 그 6살, 7살 정도 된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 막 이제 껴안으려고? 안아달라는 식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길래 근데 그거는 그건데 이제 막 그런 애가 저한테 달려드니까 너무 당황하잖아요, 저도.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밀치고 왜 이래 너 누구야 이러면서 밀치고 하지 마라 해도 계속 달려들다가 그러고 깼는데 웃긴 게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으면서 그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한 3, 4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고 꿈을 꾸고 그러고 깼는데 이제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꿈을 꾸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실기 과제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파티도 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술을 먹었는데 아무리 제가 술 기운에 술 먹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같은 꿈을 계속 연속으로 꾸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일, 4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꾸니까 제가 와 이거 꿈도 소름 끼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잠을 못 자서 미쳐버리겠다. 예. 이거 진짜 눈 퀭해가지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다가 딱 생각난 게 그 언니한테 한번 그냥 그때 땡판 놓고 간 거 미안하다 하고 그냥 물어보자 뭐라도 잡아보자 뭐 이거 갖고 제가 뭐 병원을 가고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딱 전화를 하자마자 봤더니 언니가 이제야 전화를 하네? 해서 언니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보통 받으면 여보세요? 무슨 웬일이야?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이제야 전화를 하네? 이래서 뭐지? 언니 내가 전화할 거 알고 있었어? 하니까 나 그때 말했잖아. 너 술 먹지 말라고. 너처럼 약간 그런 사주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술을 먹으면 귀문관살? 그게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너도 보지 않았냐. 그러길래 언니 내가 뭘 본 줄 알고 그러냐 이래서 언니가 내가 말해줘야 돼. 그때 그 너 뒤에 있었던 애기가 너한테 왔잖아. 너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않던? 나한테 안아달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애의 정체도 모르겠고 갑자기 걔가 왜 나한테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냥 잠드는 장소에 따라서 꿈속의 장소가 바뀌는 거지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래 언니 그러면 나 진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지금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난 솔직히 너 약간 그런 문제 같다. 애가 생긴 게 약간 좀 그렇다. 이게 그냥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거면 이제 생긴 거는 멀쩡하던지 아니면 안 좋은 병 걸린 건지 뭔지 그게 티가 나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 좋다 이래서 그냥 엄마한테 물어봤죠, 살살. 네. 갑자기 대놓고 그렇게 물어볼 순 없고. 엄마한테, 엄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나 사주 봤다. 근데 혹시 내가 형제가 더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너 밑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임신이 바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피임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이제 좀 고위험군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 이거는 100%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던 게 있었다. 그래서 사실 너 밑에 동생이 있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예. 일단 맞췄잖아요, 그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언니 나 이런 경우인데 진짜 언니 말이 맞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언니가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그게 자기들이 믿는 세계에서는 애를 주고 하는 게 뭐 다 삼신할매나 아니면 뭐 그런 게 관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애기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안 맞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삼신할매가 줬으니까 낳는 게 맞대요. 이거는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준 건데 니가 니 멋대로 그렇게 없애? 이런 말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가 어딜 뭐 용한 데를 찾아가도 말로는 다 삼신할매한테 이제 잘 지내라 뭐 그럴 거고 그게 너의 엄마든 누구든 뭐 그렇게 삼신할매가 노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바로 밑의 딸인 너한테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자궁이 안 좋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다. 예. 자기 말 안 들었으니까 너도 애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방해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이 없어? 뭐 어디서 본 것처럼 천도제라도 지내야 돼? 아니면 삼신할배한테 그 제사라도 지내줘야 돼? 하니까 그런 거 다 헛소리고 막말로 내가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라고 종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 같아도 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가족한테 살생한 거 아니냐. 아, 예. 걔가 기도해준다고 하면 너 같으면 너가 네 뭐 동생이든 가족한테 죽임 당했는데 해준다고 하면 그거 놀려먹는 거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 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제 네. 어떡하지? 방법이 있나 했는데 뭐 사실 이걸 가지고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 나 솔직히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평생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언니가 뭐 아까도 말했듯 네가 뭐 그걸로 뭐 굿을 해라 아니면 삼신할매한테 더 제를 지내라 이런 거는 뭐 돈 쓰는 것도 싫고 네.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하는데 그냥 편법인데 이거는 네가 더 큰 신을 모시면 된다. 이러길래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뭐 나도 무당하라는 건가? 나 술 먹으면 뭐 비문관사에 들어오니까 뭐 그런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신을 선망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뭐 진짜로 막 그 신받은 무당분들처럼 뭐 그렇게 원래 있던 신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당산나무나 뭐 네. 돌비님 썰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그 큰 신을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뭐 너를 뭐 시골 오지로 가가지고 당산나무를 찾아라 이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막말로 신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다 신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신이 현신하고 그런 곳이라고 당분간 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갈하게 다니면서 하다못해 뭐 종교라도 믿어봐라 성당이라도 다녀봐라 뭐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주에 네. 한 번이라도 다녀라 뭐 어떻게 하란 대로 했죠. 뭐 하란 대로 했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가 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꿈에서도 거의 안 나오길래 이제 좀 마음이 놓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고맙다고 언니 말대로 했더니 뭐 이제 뭐 반신반의 하면서 했는데 됐다 고맙다 이제 뭐 그냥 계속 다니면 돼 이래서 뭐 언니가 그래 뭐 좋은 거다 다 됐으니까 만나서 놀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랑 놀다가 뭐 귀찮으니까 이제 언니 자취방에서 실제로 언니 자취방 뭐 빛 빨갛다던데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뭐 시켜 먹고 맥주 넣어 한잔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잠이 들었어요 언니랑. 근데 그러다가 또 그 아기가 꿈에 나온 거예요. 아기가 꿈에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진짜 막 꿈에서는 원래는 이제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안절부절하면서 문지방을 못 넣는 거예요. 오. 대문을 열었는데 소리만 계속 빽빽 지르고 안절부절하고 손발톱 다 뜯고 있는데 저도 안절부절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언니가 나오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미 여기는 신을 믿고 있는 데인데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 여기는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 큰 신 믿는 사람도 있다.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둘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그 언니랑 저한테 달려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들라고 하는데 닿지도 못하고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와 뭐지? 와 하면서 깼는데 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하는데 그 언니가 안 자고 쪼그라들면서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예. 언니 왜 그러고 있어 하자마자 언니가 말 더 듣지도 않고 나 다 봤어. 나도 같이 봤어. 너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내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니까 그 언니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죽은 것이 이제 가야 할 때를 안 가고 살아있는 사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그치. 그거는 이제 아끼고 예. 그리고 종교가 정말 되게 다양하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네가 어떠한 요행이나 술수도 안 부리고 그냥 깔끔하게 멀끔하게 신 잘 믿고 꾸준히 찰칵하게 살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잘 해결될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에 관한 썰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때부터가 귀신이 진짜 있기는 있구나. 있기는 있고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 좀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봉수님께서 그 언니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오늘의 에피소드는 일단 이 언니와 만남, 그리고 시작. 네. 좀 요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와, 근데 이게 왜 봉수님의 입장에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네. 것들을 먼저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랬을 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봉수님은 꿈에서 본 거지만 그분은 그게 꿈이 아니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 부분이. 그래도 형제인데 어찌 보면 예, 그죠. 형제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부모님께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언니분은 냉정하신 거예요. 그런 귀신 쪽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악귀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목소리가 꼭 어떤 가수분이 떠오르긴 해요. 봉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네네. 좀 긴장을 해서 말이 좀 하이톤으로 빨라진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아이 사이더 유라고 제가 좀 말이 빨라졌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수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시들무에 이제 제보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이겨내 가시면서, 시들무 참여해주시는 우리 규종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